오늘은 영상 시작하기 전에 질문 하나 드릴게요. 매년 28조 원을 미국에 갖다 바치는 것과 우리나라 수출품에 25% 세금 폭탄 맞는 것, 둘 중에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황당하죠? 이게 무슨 선택지냐고요? 근데 이게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처한 현실입니다. 진짜로요. A를 선택해도 환율이 폭등하고 B를 선택해도 환율이 폭등해요. 어느 쪽을 골라도 결국 우리 주머니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구조라는 겁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도대체 어쩌다 대한민국이 이런 경제적 외통수 상황에 몰리게 됐는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 경제와 환율이 어떻게 될 건지 아주 쉽게 근데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합니다. 2026년 1월 2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SNS 트루스 소셜에 한국 국회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따라서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인상한다. 자동차, 제약, 목재 등 전 품목이 대상이다 라며 글을 올렸습니다. 이 한 줄짜리 SNS 글 하나에 대한민국 경제팀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관세가 뭔지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아주 쉽게 설명드릴게요. 관세라는 건요, 쉽게 말해서 다른 나라에서 물건 들여올 때 내는 입장료 같은 겁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놀이공원 가면 입장료 내잖아요. 그래야 안에서 놀이기구 탈 수 있고요. 관세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자동차가 미국 시장이라는 놀이공원에 들어가려면 입장료를 내야 하는데 그 입장료가 바로 관세입니다. 근데 이 입장료가 갑자기 15%에서 25%로 훌쩍 뛰어버린 거예요. 이게 왜 문제냐고요? 현대차 그랜저가 미국에서 4만 달러에 팔린다고 가정해 볼게요. 관세 15%면 6천 달러를 세금으로 내야 해요. 근데 25%가 되면 10,000달러를 내야 합니다. 한 대당 4,000달러, 우리 돈으로 약 580만 원이 추가로 붙는 거예요. 이 비용을 누가 부담할까요? 회사가 전부 떠안으면 이익이 사라지고 소비자한테 떠넘기면 가격이 너무 비싸져서 안 팔려요. 어떻게 해도 손해라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폭탄을 던진 명분은 뭐였을까요? 바로 한국 국회가 약속을 안 지키고 있다. 는 거였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는 조금 이따가 자세히 설명드릴 건데요. 핵심만 먼저 말씀드리면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대규모 투자 약속이 국회에서 발목이 잡혀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너네 약속해놓고 왜 안 지키냐? 그럼 나도 관세로 때린다. 이런 논리인 거죠. 관세 인상 발표가 나오자마자 우리 정부는 부랴부랴 대응에 나섰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필두로 외교팀이 급히 워싱턴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협상을 해야 하니까요.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빈손이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미국 상무부 측과 만나긴 했는데 실질적인 협상 진전이 전혀 없었어요. 한국 정부가 내세운 전략은 시간 벌기였거든요.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조금만 기다려달라. 국회 설득 중이다. 곧 투자 법안이 통과될 것이다. 이런 식이었는데 미국 측 반응이 어땠냐면요. 시간은 충분히 줬다. 더 이상의 유예는 없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배경을 하나 이해하셔야 해요.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정책 기조가 뭐냐면 말보다 행동을 먼저 보여달라입니다. 과거에는 외교적 수사, 그러니까 우리 관계 중요하다, 동맹이다, 함께 노력하자 이런 말들이 통했어요. 근데 지금 트럼프 이 기 행정부는 달라요. 수사에 관심이 없습니다. 돈이 실제로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오로지 그것만 봐요. 그래서 우리 외교팀이 아무리 곧 할 겁니다, 진행 중입니다 라고 말해도 미국 입장에서는 그래서 돈은 언제 들어오는데 가 되는 거예요. 이 협상 결렬을 두고 국내에서는 외교 참사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야당에서는 협상력이 없다. 여당 일부에서도 준비가 부족했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 이건 단순히 협상력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국회에 묶여있는 법안 때문이에요. 자, 여기서 이 모든 사태의 출발점이 되는 문서 하나를 알아야 합니다. 바로 JFS, 조인트 팩트 시트, 우리말로 한미 공동 설명서라고 불리는 문서예요. 이게 뭐냐면요.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합의한 경제협력 청사진이에요. 쉽게 말해서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약속한 문서인 거죠. 이 문서에 담긴 핵심 내용이 뭐냐면 한국이 미국에 총 3,5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약속이에요. 3,500억 달러. 이게 얼마인지 감이 안 오시죠?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480조 원에서 500조 원 사이입니다. 대한민국 1년 예산이 약 650조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부 1년 예산의 70에서 80% 수준을 미국에 투자하겠다고 약속한 겁니다. 엄청나죠? 이 3,500억 달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 조선업 재건 프로젝트 1,500억 달러.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우는 핵심 구호 중 하나가 메르스가 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한국은 조선업 세계 1위 국가예요. 미국이 이 기술력을 원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 조선사들이 미국에 가서 조선소를 짓고 미국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미국 배를 만들겠다는 프로젝트입니다. 두 번째, 첨단 산업 투자 2천억 달러. 반도체, 2차 전지, AI 분야 등에 대한 투자예요. 삼성, SK 같은 대기업들이 미국에 공장 짓고 기술 인력 배치하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을 짚어야 해요. 이 투자 약속의 본질이 뭐냐면요. 관세를 낮추는 대가로 우리 기업의 돈을 미국에 쏟아붓겠다는 겁니다. 쉽게 비유하면 이래요. 동네에 조폭이 있어요. 이 조폭이 우리 가게에 와서 그래요. 야, 여기서 장사하려면 자릿세 내야지. 그래서 우리가 네, 드릴게요 하고 돈을 주기로 한 거예요. 그래야 가게를 계속 할 수 있으니까요. 너무 직설적인 비유인가요? 근데 본질적으로 보면 이런 구조라는 거예요. 물론 정부와 기업 입장에서는 다르게 설명합니다. 이건 조공이 아니라 투자다. 투자하면 우리도 수익을 얻는다. 미국 시장에서 생산하면 관세도 안 내고 현지 시장도 공략할 수 있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 투자금이 어디서 나오느냐는 거죠. 한국 기업들 주머니에서 나오는 거고 그 돈이 나가면 국내에서는 그만큼 투자가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3,500억 달러 투자 약속을 실행하려면 법적 기반이 필요해요. 기업들이 대규모 해외 투자를 하려면 정부 승인도 받아야 하고 세제 혜택도 있어야 하고 금융 지원 체계도 갖춰져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정부가 추진한 게 바로 대미 투자 특별법입니다. 이 법안에는 대미 투자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금융 지원, 행정 절차 간소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런데 이 법안이 지금 국회에서 공전 중입니다. 왜 그러냐고요? 야당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야당의 논리는 이래요. 첫째, 이건 사실상 조공이다. 여당이 협상을 잘못해서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좋은 합의를 하고 왔다 해놓고 이제 우리 돈을 갖다 바쳐야 하는 상황이 온 건데 왜 법까지 만들어서 도와줘야 하냐는 거예요. 둘째, 국내 산업 공동화 우려가 있다. 한국 기업들이 다 미국 가면 국내 일자리는 누가 책임지냐라는 겁니다. 셋째, 졸속 추진이다. 트럼프 행정부 압박에 밀려 충분한 실익 계산 없이 너무 급하게 합의하고 와서 법을 추진한다는 비판이에요. 정부와 여당 입장에서는 답답하죠. 야, 이거 안 하면 관세 맞는다고. 25% 맞으면 수출 다 죽어. 그럼 일자리가 더 없어진다고. 이러면 야당이 또 그래요. 당신들이 하자고 하면 해야 되냐? 그건 당신들이 처음에 협상을 잘못한 거 아니냐? 민생경제에 파탄 날 수 있는데 왜 그런 불리한 조건을 받아들였냐? 이렇게 서로 물고 뜯고 있는 사이에 시간은 계속 흐르고 미국은 기다려주지 않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국회가 약속을 안 지킨다고 한 게 바로 이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약속은 정부가 했는데 실행은 국회 동의가 필요하고 국회는 막혀 있고 미국 입장에서는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 약속했으면 지켜라. 이런 거죠. 여기서 중요한 디테일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3,500억 달러를 한꺼번에 다 보내는 게 아니에요. 그랬다가는 진짜로 경제가 박살 나거든요. 그래서 양측이 합의한 게 뭐냐면 연간 200억 달러씩 분할 투자하기로 한 거예요. 200억 달러면 우리 돈으로 약 28조에서 29조 원 정도 됩니다. 이걸 환율 안전장치라고 정부는 설명해요.
한꺼번에 돈이 빠져나가면 환율이 폭등하니까 나눠서 보내면 시장 충격을 줄일 수 있다는 논리죠. 근데 과연 그럴까요? 시장은 이미 이 자금 유출을 우려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면요, 매년 200억 달러가 나간다는 건 매년 28조 원 규모의 달러 수요가 생긴다는 뜻이거든요. 환율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아시죠? 간단히 말해서 수요와 공급이에요. 달러를 사려는 사람이 많으면 달러 가격이 올라가요. 달러 가격이 올라간다는 건 원화 가치가 떨어진다는 뜻이고 그게 바로 환율 상승이에요. 매년 28조 원어치 달러를 사야 한다. 달러 수요가 그만큼 늘어난다는 거고 환율에 상승 압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200억 달러 조항을 두고 독소 조항이라고 부르는 전문가들도 있어요. 환율을 지키기 위해 만든 조항이 오히려 환율을 올리는 요인이 된다는 아이러니한 상황인 거죠. 제가 맨 처음에 질문 드렸잖아요. 200억 달러 바치는 것과 25% 관세 맞는 것 중에 뭘 선택하겠냐고요. 이제 왜 이게 외통수인지 정확하게 설명드릴게요. 시나리오 A부터 볼게요. 약속대로 200억 달러를 투자하는 경우 매년 28조 원 규모의 달러를 미국에 보내야 해요. 그럼 뭐가 일어날까요? 한국 기업들이 달러를 사야 하니까 외환 시장에서 달러 수요가 증가해요. 달러 수요가 늘면 달러 가격이 올라가요. 달러 가격이 올라간다는 건 원화 가치가 떨어진다는 뜻이고 환율이 상승하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 돈이 한국을 떠나 미국으로 가는 거니까 자본 유출이에요. 자본 유출이 지속되면 외국인 투자자들도 불안해해요. 한국에서 돈이 빠져나가네? 나도 빼야 하나? 이런 심리가 작동하면서 추가적인 자본 유출을 부를 수 있어요. 결론적으로 자본 유출로 인한 환율 상승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나리오 B를 볼게요. 협상 결렬로 25% 관세를 맞는 경우 한국 자동차, 전자제품 등 수출품에 25% 관세가 붙으면 뭐가 일어날까요? 미국 시장에서 한국 제품 가격이 확 올라가요. 가격이 오르면 경쟁력이 떨어지고 팔리는 양이 줄어들어요. 수출이 줄면 달러 벌어오는 양이 줄어요. 여태까지 수출로 벌어온 달러가 한국 경제의 핵심 수입원이었거든요. 그게 줄어드니까 달러 공급이 감소하는 거예요. 달러 공급이 줄면 상대적으로 달러가 귀해지니까 달러 가격이 올라가요. 환율이 상승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무역 수지 악화로 인한 환율 상승됩니다. 자, 보이시죠? A를 선택해도 환율이 올라가고 B를 선택해도 환율이 올라가요. 어느 쪽을 선택해도 환율 상승을 피할 수 없는 구조. 이게 바로 환율의 외통수입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둘 중 그나마 덜 나쁜 걸 선택해야 하는 상황인 거예요. 둘 다 나쁜데 어떤 게 덜 나쁘냐를 따지는 비극적인 선택지인 거죠. 여기서 더 무서운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실제로는 A와 B가 동시에 올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200억 달러 투자를 하면서도 관세를 맞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25% 관세 위협이 투자 안 하면 때린다는 협박이잖아요. 근데 투자를 한다고 해서 관세를 절대 안 올린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미국이 마음 바뀌면 언제든 다른 명분을 찾아서 또 관세 올릴 수 있거든요. 투자 속도가 느리다, 품질이 안 좋다, 미국 노동자 고용이 부족하다 등등. 그럼 투자금도 나가고 관세도 받고 환율은 더 폭등하고 이중으로 맞는 시나리오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물론 이건 최악의 경우예요. 그렇게까지는 안 될 거라고 믿고 싶지만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럼 정부는 뭘 하고 있을까요? 현재 검토 중인 전략이 몇 가지 있어요. 첫째, 관세 발효일 유예 협상. 25% 관세가 바로 발효되는 게 아니라 발효 시점을 늦춰달라고 협상하는 거예요. 그 사이에 국회를 설득해서 법안 통과시키겠다는 거죠. 근데 이미 한번 시간 벌기 전략이 실패했잖아요. 미국이 또 기다려줄지는 미지수입니다. 둘째, 기업 단위 개별 협상. 정부 대 정부 협상이 막히면 삼성, 현대 같은 대기업들이 직접 미국 정부와 협상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만큼 투자하겠다. 그러니 우리 제품에 대해서만이라도 관세를 낮춰달라. 이런 식이죠. 실제로 몇몇 대기업들이 물밑 접촉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셋째, 외환 시장 개입. 환율이 너무 급격히 오르면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가 국민연금을 통해 시장에 개입해서 달러를 풀어요.
달러 공급을 늘려서 환율 상승을 억제하는 것. 실제로 최근에 정부가 몇 차례 구두 개입, 즉 말로 경고하는 것과 실제 개입을 했어요. 급격한 환율 변동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계속 주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것도 한계가 있어요. 외환 보유고가 무한한 게 아니거든요. 실제로 1월 말 외환 보유액이 전월 대비 21.5억 달러, 한화로 3조 2천억 정도이고 감소했어요. 계속 달러를 풀다 보면 보유고가 줄어들고 그러면 또 다른 위기를 부를 수 있어요. 넷째, 기업들의 비상 경영. 정부만 뛰는 게 아니에요. 기업들도 비상이에요. 수출 기업들은 벌써 관세 25%를 가정한 비용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원가를 줄일지, 미국 현지 생산을 늘릴지, 다른 시장으로 수출처를 다변화할지 등등. 근데 이것도 단기간에 되는 게 아니에요. 공장 하나 짓는데 최소 2년에서 3년 걸리거든요. 그 사이에 관세 맞으면 버티기 힘들어지는 거죠. 자, 여기서 쓴소리 좀 할게요. 이번 관세 위기가 처음이 아니에요.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될 겁니다. 왜냐면요, 세계 경제 질서 자체가 바뀌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전에는 자유무역이 대세였어요. 국경 낮추고 다 같이 무역하면 모두가 이득이다는 논리였죠. 근데 지금은요, 보호무역이에요. 우리나라 먼저, 우리 일자리 먼저, 우리 산업 먼저. 미국만 그런 게 아니에요. 유럽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전 세계가 다 자기 나라 이익 챙기기에 혈안이 돼 있어요. 이걸 전문가들은 무한 관세 시대, 경제 블록화, 디커플링 등 여러 용어로 부르는데요. 핵심은 같아요. 앞으로는 수출만 잘한다고 먹고 살기 힘들다. 대한민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예요.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40% 넘거든요. OECD 국가 중에서도 손꼽히는 수출 의존 국가예요. 근데 수출하려면 상대 나라 시장에 들어가야 하잖아요. 그 시장 입구에서 관세 25%네 이러면 경쟁력이 확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체질 변화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우리는 뭘 준비해야 하느냐? 미국 주식 사시고 지금이라도 조금씩 달러를 바꿔서 구매해 두세요.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상황이 좋지 않아요. 개인적으로는 지금 현재 국제 질서에 맞게 미국과 함께 경제와 외교 협력을 같이 하여서 수출도 늘리고 환율도 낮춰서 대한민국 국민 개개인의 삶이 좋아지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영상이 그 현실 직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보통의 경제학,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여러분 생각도 남겨주세요. 이 상황에서 정부가 뭘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의견 듣고 싶어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